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나 사실 펭귄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녀석, 수족 냉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놓은 따뜻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신기하게도 유독 내 손발만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너무 더운지 반팔 입고 있는데 나는 핫팩 2개를 양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여름에도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들이에요. 아, 그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봐. 운동 좀 해. 생강차 끓여서 마셔봐. 뭐 이런 이야기들. 물론 다 좋은 말씀이고 고마운 조언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다 해봤다고요. 운동도 하고 생강차도 마시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손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차가운 상태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족 냉증에 대한 상식, 혹시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 이거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지. 내 체질이 원래 이런가 봐. 네,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정말 예상도 못했던 곳에서 시작되는 수족 냉증의 진짜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수족 냉증은 연령대마다 나타나는 증상과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20대의 수족 냉증과 50대의 수족 냉증은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족 냉증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족 냉증에 진짜로 효과가 있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거 좋대요 하고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통해 증명된 음식들이고 의학 논문에도 실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기본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죠? 수족 냉증이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손과 발이 차가운 증상을 의미해요. 와,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직관적인 이름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추운 곳에 가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의 기온이 영하 10도인 추운 겨울날, 우리 몸 전체를 균일하게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 밖이 너무 춥네. 이러다가는 에너지가 다 떨어지겠는걸. 그럼 일단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들부터 보호해야겠어. 심장, 간, 폐, 이런 핵심 장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뜻하게 유지하고 손발은 좀 희생해도 돼.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까.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예산을 줄여야 할 때 핵심 부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주변 부서부터 구조조정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미안하지만 손발은 우리 몸의 구조조정 1순위. 그래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손과 발 쪽으로 가는 혈관을 쫙 수축시켜버려요. 혈관이 좁아지면 그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손발이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우리 몸의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다 정상적인 건데요? 왜 병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10년 이후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족 냉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무려 2배나 많고요. 특히 50대와 60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한 수족 냉증이 아니라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온 지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발이 계속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한여름인데도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해요. 손발이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각이 없어질 정도예요.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빨갛게 변했다가 해요. 밤에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이건 그냥 추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고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수족냉증은 나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20대, 특히 20대 여성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손발이 차가운데 동시에 땀도 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하죠? 차가운데 왜 땀이 나? 근데 이게 바로 20대 수족냉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처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연령대가 가장 많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부터 수족냉증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한 한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20대 남성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호소가 손발이 차가운데 동시에 땀이 엄청 많이 나요라는 거래요. 그럼 왜 20대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까요? 20대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아직 예민한 시기거든요. 학교 시험 스트레스, 취업 준비 스트레스, 연애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게다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기는 영양 불균형, 밤늦게까지 놀거나 공부하느라 생기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 매달 생리를 하면서 철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철분 결핍이 오기 쉬워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하면 손발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둘째, 남성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어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적으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열도 적고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셋째,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 섭취가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살 빼려고 밥도 잘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고 체온 유지는 더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20대와 달리 30, 40대 분들의 수족냉증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목과 어깨가 자주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특정 손가락만,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이나 약지만 유독 저리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는 건요, 이 30대에서 40대 연령대는 수족냉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20대 때보다 몸이 안정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서 영양 섭취도 괜찮아지니까요. 그런데 만약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30대, 40대가 되면서 갑자기 수족냉증이 생겼다거나 다시 심해졌다면 그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해요. 실제로 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무려 37%,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정도가 손이 차갑고 저린 증상을 같이 겪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목 디스크 치료를 받고 나서 손 냉증이 개선된 환자가 68%나 된다는 거예요. 30대에서 40대의 수족냉증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생활 패턴 때문에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앉아만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기 힘들고 그러면 전신순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둘째,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함께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돼요.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졸리니까 커피 한 잔 하다 보면 하루에 4잔, 5잔씩 마시게 되는데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서 수족냉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셋째,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20대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유지됐는데 30대부터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넷째,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이것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학 정보 자료를 보면요. 출산을 끝낸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서 수족냉증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 연령대에 수족냉증이 많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의 큰 변화예요.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예민해지는 시기라는 점이에요. 갱년기 증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시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세 번째는 근육량이 점점 더 감소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계속 빠지고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몸에서 만들어지는 열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만성질환이 동반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질환들은 모두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말초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돼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30대, 40대에는 수족냉증이 전혀 없다가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종냉증이라고 해서 손보다는 발목, 발등 쪽이 특히 시리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약의 부작용으로 수족냉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수족냉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첫째, 손가락이 신호등처럼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이에요. 20대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발병하는 레이노 증후군. 혹시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다시 빨갛게 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레이노 증후군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하얀색으로 변하는 단계예요.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혈관이 갑자기 심하게 수축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피가 전혀 가지 않게 되면서 손가락이 창백하게 마치 밀가루를 묻힌 것처럼 하얗게 변해요. 이때 손가락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고요. 2단계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단계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손가락이 파랗게 변해요. 이때는 정말 차가울 뿐만 아니라 감각도 거의 없어져요. 손가락을 만져봐도 느낌이 잘 안 올 정도예요. 3단계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단계예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손을 비비면 다시 혈액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이 빨갛게 변해요. 그런데 이때가 가장 아파요. 찌릿찌릿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겨울에 밖에 나갔다가 실내로 들어올 때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어도 이렇게 손가락 색깔이 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30대에서 4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목 디스크가 수족냉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이 있으면서 특히 한쪽이 더 심하거나 특정 손가락만 유독 저리다면 목 디스크를 꼭 의심해 봐야 해요. 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내용을 보면요. 목 디스크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무려 37%, 그러니까 3명 중 1명 이상이 손이 차갑고 저린 증상을 함께 겪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목 디스크 치료를 받고 나서 손 냉증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이 68%나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무려 2년 동안 수족냉증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혈액순환제도 꾸준히 먹어봤고 한의원도 다녀봤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자꾸 저리고 특히 새끼손가락 쪽 감각이 이상해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MRI 검사를 찍어보니까 정말로 5번째 목뼈와 6번째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대요. 목 디스크 치료를 받고 나서 신기하게도 손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게 허무할 정도로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원인으로는 과거에 외상이 남긴 무서운 후유증 CRPS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증상이에요. CRPS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동상이나 골절, 심한 타박상 같은 외상을 입은 후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 질환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진짜로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액순환의 절대 제왕으로 알려진 생강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생강 안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정말 현저하게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생강을 먹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매운맛, 그게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을 펼쳐보면요. 거기에도 생강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생강은 무려 수천 년 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추운 겨울에 생강차를 끓여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했던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이 실제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단순히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체온계로 재봤을 때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강이 가지고 있는 항염증 작용이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데 생강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면서 혈관이 더 건강해지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강은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소화가 잘 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그 영양분들이 혈액을 타고 손발 끝까지 잘 전달되는 거죠. 그럼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강차예요.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저며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돼요.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마시기가 훨씬 편해져요. 또 생강청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먹어보면서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은 손발끝 모세혈관의 가장 좋은 친구로 알려진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성질이 뜨거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계피가 정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바로 손과 발끝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세혈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 혈관인데 손발 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의학에서는 계피를 수백 년 전부터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약재로 사용해왔어요. 단순히 경험적으로만 좋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 온 거죠. 계피의 구체적인 효능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초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손발 끝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넓어지면서 그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손발뿐만 아니라 온몸의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서 전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계피를 먹으면 몸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번째, 의외로 소화 불량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배가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계피가 도움이 많이 돼요. 계피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계피차예요. 계피 스틱을 물에 넣고 푹 끓이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추와 생강을 함께 넣고 끓이면 효과가 배가 되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만든 차를 대추 생강 계피차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정말 좋아요. 수정과 아시죠? 수정과도 계피로 만든 전통 음료예요. 계피를 달여서 만든 물에 곶감을 띄우고 잣을 올린 거죠. 겨울철에 따뜻하게 마시면 정말 좋아요. 요즘은 계피가루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카푸치노나 라떼를 마실 때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마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계피는 성질이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래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계피를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혈관에 좋은 음식은 검은콩인데요. 혈관 건강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2024년에 하이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검은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안토시아닌은 정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의 혈관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염증을 억제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검은콩의 주요 성분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성분은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 검은색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정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혈관이 노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족냉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분이에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손발 끝까지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냉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때문에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검은 콩으로 보충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검은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에요. 근육이 많을수록 몸에서 만들어지는 열도 많아지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검은 콩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밥을 지을 때 검은 콩을 함께 넣는 거예요. 쌀과 검은 콩을 섞어서 검은 콩밥을 만들면 되는데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매일 먹는 밥으로 영양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네 번째는 아랫배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채소 부추랍니다. 부추는 채소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부추 안에 들어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 알리신이 바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핵심 성분이에요. 부추만의 특별한 효능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손발뿐만 아니라 무릎의 냉증까지 개선시켜줘요. 많은 분들이 손발만 차가운 게 아니라 무릎도 시리다고 하시는데 부추가 이런 증상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아랫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한의학에서는 아랫배가 차면 온몸이 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부추가 아랫배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전신의 체온도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특히 여성분들의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줘요.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불순이 있는 분들이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부추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 때문이에요. 네 번째,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서 몸 안에서 열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줘요.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부추김치를 담가서 먹으면 정말 좋아요. 부추의 영양소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도 생기니까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부추전도 인기 있는 메뉴죠.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에 좋은 다섯 번째 음식은 혈압을 안정시켜서 말초 온도를 지켜주는 마법사 호박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단호박이 우리 몸 안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혈압이 안정되는 것과 말초 온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혈압이 불안정하면 손발 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 혈압이 안정되면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죠. 단호박의 효능은 첫 번째,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켜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면서 혈관이 더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손발 끝에 말초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니까 손발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죠. 단호박을 가장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껍질째 쪄서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호박 껍질을 버리시는데 사실 껍질에 칼슘 같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껍질이 질기니까 잘게 썰어서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서 드셔도 좋아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 냉증은 체온을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체온을 올리기 위해 몇 가지 신경 써주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온병을 하나 준비하셔서 거기에 따뜻한 물을 담아두세요. 그리고 수시로, 정말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으냐면 우리 몸의 체온은 안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손을 덮이고 발을 덮여도 금방 식어버리는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 안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손발까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물이 제일 좋아요. 커피나 차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물이요. 특별한 맛은 없지만 몸에는 가장 좋은 음료예요. 두 번째로 족욕과 반신욕을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정말 좋아져요. 족욕을 할 때에는 40도 정도의 물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담그는데요. 발을 물에 담그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세요. 이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발가락을 쫙쫙 펴봤다가 움켜쥐었다가 하면서 발 운동을 하는 거죠.
족욕이 끝나고 나서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게 증발하면서 발이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양말을 신으세요.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대는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 특히 다이어트로 인한 철분 결핍이 주된 원인이에요. 손발이 차가운데 동시에 땀이 나는 특징이 있고요. 30대에서 40대는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직장 생활 때문에 목 디스크가 원인일 수 있어요. 특정 손가락만 저리고 차가운 증상이 있다면 꼭 의심해 봐야 해요. 50대 이상은 호르몬 변화와 혈관 질환이 주된 원인이에요. 특히 폐경을 겪으면서 수족 냉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발 냉증이 특히 심한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보세요.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파랗게, 빨갛게 변한다면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해요. 한쪽만 유독 증상이 심하거나 특정 손가락만 저린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해요. 목이나 어깨가 자주 아프면서 손이 저리고 차갑다면 정형외과에 가보세요. 과거에 동상이나 골절 같은 심한 외상을 입은 적이 있고 그 부위가 계속 아프고 차갑다면 CRPS를 의심해 봐야 해요. 수족 냉증은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원래 손발이 찬 체질이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증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내 연령대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켜서 꾸준히 드셔보세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먹어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운동. 정말 중요해요. 내일부터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생강차 한 잔 끓여 드시고 팔 돌리기 운동 10번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손발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과학적인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